우리 이제 활용 문제들 식 세우는 것들 좀 보여드리려고요 오늘. 뭐 우리 방정식 활용이니까 뭐 개념이라기 거 할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이제 문장을 보고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로 구하기 위한 방정식을 세우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 그냥 활용 문제들은 그냥 예시문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식으로 옮기는지 이제 오늘 고석수 있는 데까지는 좀 알려드릴게요. 거기 이제 77쪽, 거기 77쪽이 맞나요? 거기 77쪽 보시면은 거기 EX 문제 중에 거기 두 번째, 뭐 첫 번째나 두 번째가 사실 같은 구조인데, 여기 잘 보면은 꿩과 토끼가 울타리 안에 있고, 이제 머리수하고 다리수에 대한 이제 조건이 문제에 나와 있고, 이제 여기 있는 꿩과 토끼의 이제 마리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 머리수가 마리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이제 머리수하고 다리수에 대한 조건을 알려주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이제 머리가 각각 몇 개인씩인지. 자, 그러니까 꿩과 토끼가 각각 이제 몇 마리씩 있는지 물어보는 거. 여기는 이 머리의 수가 곧 꿩과 토끼의 마리수가 되는 거거든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제 꿩과 토끼의 마리수가 각각 몇 마리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건데 그 마리수하고 머리수가 서로 일치하는 거니까 머리는 다 하나씩 달려 있으니까요. 자, 더해서 총 14개의 머리가 있는 거고, 자, 꽁은, 꼭 이런 거 물어볼 때 헷갈리더라. 꽁이 뭔지 알아, 근데? 네. 네, 닭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다리 몇 개일까요, 그러면? 네, 두 개요. 그것만 안 헷갈리면 돼요. 토끼는 다리 몇 개예요? 토끼는. 꼭 이런 데서 삑사리가 나더라고요. 토끼는 다리 몇 개죠? 네 개죠. 그쵸? 이렇게 물어보면 괜히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아는 대로 대답해요. 모르면 다시 알려드리면 되지. 그래서 지금 과학 시간도 아닌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2x 더하기 4y 한 게 38개다라고 식을 세우시면 돼요. 그래서 다리수의 합과 머리수의 합을 알려줬으니까 꿩과 토끼의 머리수들을 각각 x, y로 나타내서 식 하나 세우고 다리수에 관한 식을 하나 세우면 연립방정식이 돼서 저렇게 쟤네들을 연립해가지고 x, y 값을 구하시면은 꿩과 토끼의 머리수가 즉 몇 마리씩인지 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EX 1번 같은 경우는 이 꿩과 토끼가 아니라 이제 뭐 배하고 귤인가요? 이제 과일의 개수니까 사과하고 귤이니까 사과와 귤의 개수 그다음에 가격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거의 시계 구조가 여기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의 가격 개수나 이제 어떤 동물의 마리수와 다리수의 이런 거에 합에 대한 식은 그렇게 식 세우기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나와 있는 유형들 다 하나씩 이제 식으로 옮기는 스타일들 다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추가로 더 필요한 문제들은 비원에서 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78쪽에 예제 30번 보시면요. 자, 저기서 이제 우리가 78쪽 예제 30번 보면은 자연수 문제 있죠. 이거 중1 과정에 있었던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떤 자연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이제 주어져 있었던 두 자리 자연수에서 1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10의 자리가 뭔지 모르고 1의 자리도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x, y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를 x, 1의 자리 숫자를 y 이렇게 놓으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 10의 자리 x와 1의 자리 y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10의 자리의 2배는 1의 자리보다 1 더 큽니다. 라고 돼 있으니, 자, 여기서 이제 이 식을, 그 관계를 가지고,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x의 2배는 y에 1을 더한 것과 같아집니다. x의 2배는 y보다 1 큰 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작은 쪽에다가 1을 보태시면, 이제 10의 자리에 2배가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바꾼수가 있겠죠. 문제 항상 이런 문제 보면 이제 10의 자리가 1의 자리를 바꾸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바꿨으니까 그래서 처음 수에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대한 관계식을 이렇게 이제 뽑아낸 거고, 자, 그럼 바꾼 수와 이제 처음 수의 관계는 이런 거라고. 그러면 이제 바꾼 수는 10의 자리가 y인데 실제로 이 y는 이제 숫자인 거죠. 10의 자리 숫자인 거지. 실제로 이제 만약에 여기서 y에 뭐 2 같은 경우면 그게 실제로 2가 아니라 20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자릿수에 관한 문제에서는 이 수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이런 식으로 10의 자리 10배하고 1의 자리는 그대로 붙어서 이렇게 박분수가 되는 거고요. 실제 박분수의 크기는 이 식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 수의 크기인 10x 플러스 2y보다는 27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박분수는 처음 수보다 27이 더 크니까 자 이렇게 작은 쪽에 27을 보태서 서로 똑같아집니다 라고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는 y만 이항을 하시고요. 그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2x 빼기 y는 1이고요. 자 그럼 10x하고 y를 각각 다 이항을 해버리게 되면은 마이너스 9x 플러스 9y 그 다음에 이제 27은 상수항이니까 가만히 내두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굳이 자 여기다가 위에 거에다가 9를 곱해서 푸는 것보다는 여기 아래에 있는 식 보면 다 9로 나눠 떨어지죠. 그죠? 9의 배수들이잖아. 상수항까지 다. x, y 계수랑 상수항이 다 9의 배수니까 9로 나누시면은 여기가 1i가 되면서 이게 위에 있는 식이랑 y의 계수의 절대값이 똑같아지니 한 번만 더 이렇게 센스껏 수를 키우는 것보다는 수를 간단히 해서 이제 푸는 쪽이 훨씬 더 나으니 이제 9로 나눠서 이렇게 여기 지금 마이너스 표시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두 식을 만들어서 계산들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제 30-1번도 이제 세우는 걸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이제 지금 이긴 사람은 두 칸씩 올라가고 거기 같은 페이지에 78쪽이에요. 자, 거기 이제 자,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은 두 칸씩 올라가고 진 사람은 한 칸씩 내려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위바위보를 여러 번 해보니 지혜가 12번, 12개의 계단을 윤정이라는 애가 18개의 계단을 올라갑니다. 지혜가 이긴 횟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자, 가위바위보를 몇 번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 번 해서 지금 보면은 뭐 이런 데서는 이제 좀 보면 여기에 이런 말도 있어야 되는데 비기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또는 비기는 경우는 없다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네요. 그러니까 비기는 경우는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문제를 풀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기거나 지는 것만 딱 따져가지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여러 번 이기고 여러 번 졌기 때문에 12칸 올라가고 8칸 올라간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혜라는 애하고 윤정이라는 애가 각각 몇 번을 이기고 졌는지에 따라서 올라가는 칸수가 달라지고 그걸 이제 식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지혜가 이긴 횟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지혜를 기준으로 해서 이긴 횟수를 x번, 진 횟수를 y번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식이 나오죠. 바로 자 x 한 번당 두 칸씩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2x만큼 지혜는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 이기면 두 칸 올라가고 두 번 이기면 네 칸 올라가고 세 번 이기면 여섯 칸 올라가니까 한 번 이기는데 올라가는 칸수 곱하기 x 하면 올라가는 칸수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면은 한 칸씩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 횟수가 곧 내려가는 칸수예요. 그럼 우리 내려가는 칸수니까 실제로 내려가는 칸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르는 거는 플러스, 내려가는 거 음수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y가 이제 내려가는 계단의 수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올라갔더니 x번 올라가고 y번 내려갔더니 12개 계단을 올라간 거니까 플러스 12가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12칸 내려갔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지혜가 x번 이기고 이제 y번 졌다는 얘기는 반대로 윤정이가 y번 이기고 x번 졌겠죠. 둘이 시합을 한 거니까 이기고 지는 횟수가 서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기는 거 하나당 두 칸씩 올라가니까 2y만큼 올라갔을 거고 x만큼 내려와서 18칸 이렇게 식을 이렇게 글에 있는 거를 저런 모양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식의 의미가 이제 지혜가 이기는 칸수와 이제 지혜가 이기고 지는 횟수에 따라서 올라가는 계단과 내려가는 계단의 합을 이용해서 이제 식을 세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xy가 자리가 엇갈려 있으니까 식의 모양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x하고 y 중에 적당한 애를 골라서 미지수를 없애가지고 계산들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미지수가 엇갈려 있으니까 저렇게 이제 자리 맞춰서 써주시고 우리가 알던 대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74-2번이 뭐 식 세우기가 쉬운 건 어렵진 않으니까 거기 이제 74-1번으로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여기에 뭐 네모칸 채우는 문제라서 좀 문제가 일단 별론데 자
아버지하고 아들 나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아버지하고 아들 나이에 현재 나이를 구하라고 시키는 거고요. 현재 나이니까 이렇게 현재 나이를 만들기 마치 표 만들듯이 이제 식을 세우시면 되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의 현재 나이를 각각 구하는 겁니다. 해서 X살, Y살.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는 14년 후에 나이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14년 후에 대한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아들 나이가 아버지 나이랑 각각 14살이 더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의 나이 차이가 40이니까 당연히 아빠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의 차이의 식을 세우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14년 후에는 아버지 나이가 아들 나이의 3배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나이는 하고 여기에 3배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가로한 다음에 뭐 앞이나 뒤에다가 이제 3배를 해서 식을 정리하시면 돼요. 뭐 위에 건 정리할 게 없죠. 밑에 것만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셔서 문제를 좀 푸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식이 뭐 이렇게 뭐 10까지 이제 조금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는 이제 3을 골고루 곱하면 3i가 이렇게 자료를 이항했을 때 x 빼기 3i가 되고요. 여기 3 곱하기 14에서 42가 나오는데 14를 이항할 거니까 42 빼기 14에서 28이 나올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식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아버지 아들 나이의 현재 아들의 현재 나이와 14년 후의 나이에 대한 이 식을 두 가지를 세우는 거구나라고 이제 알아보시면 이제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식을 세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이제 거기 82쪽에 가격 문제 보고 이제 다시 개념 한 통으로 와서 거기 그 거섭식 문제까지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식서는 거 다 보여드릴게요. 거기 B원에 보면 82쪽에 7-1번이 있거든요. 자, 원가 정가 문제 정도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원가가 1,000원이고 600원이 상품 두 개가 있는데 상품에 팔 때마다 원가의 50%, 원가의 30%의 이익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A, B의 상품 합쳐서 25개를 팔아서 7,700원의 이익을 이제 챙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알려준 거는 이제 두 개죠, 두 개. A, B를 팔았더니 몇 개 팔았냐 그런 걸 알려줬거든요. 개수. 판 개수를 알려줬어요. 판 개수. 자, 판 개수가 25개래요. 여기는 늘 합쳐서 가치가 25개를 팔았고 그거를 각각 몇 개 팔았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판 개수가 X개, Y개 뭐 여기다 A, B 쓰셔도 상관없고 무지수는 아무렇게나 그래서 판 개수의 합이 25개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알려준 게 뭐냐면 이렇게 팔았더니 총이익이 얼마 남았다라고 이제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개당 몇 개 이제 한 개당 몇 원의 이익이 생겼냐 요거를 이제 계산하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A는 팔 때마다 원가에 거기 그 50%를 이제 벌어들인다고 50%의 이익이 생긴다고 문제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 A의 원가는 1,000원이었거든요. 그럼 1,000원에 여기서 이제 50%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누구 거냐면 A의 여기 하나당 이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A 거, A의 한 개당 이익. 거기 이제 요거를 이제 작성하는 표가 77-2번에는 있어요. 자, 바로 오른쪽 문제에는 이걸 채우는 표도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식을 세우시면 되고 그래서 한 개당 이만큼의 이익이 생기는데 X개를 팔았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X까지 해서 자, 이렇게 하시면은 A로 판 이익이 되는 거고요. 이거 지금 여기까지가 A 거고요. 거기다 추가로 이제 B 거까지 더하시면 되는 거죠. B가 한 개당 팔 때마다 600원짜리를 팔았는데 600원에 30%만큼의 이익이 생긴다고 했거든요. 원가가 600원이고 그것의 30%만큼의 이익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600에다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해서 이제 B를 하나씩 팔 때마다 생기는 한 개당 이익, 요거는 B 겁니다. B 거. 여기다 곱하기 Y까지 해가지고 합쳐서 나온 이익이 7,700원이라는 얘기를 문제에서 하는 거예요. 자, 글 읽어보고 여기까지 식 나오는 거 이상한 말 있으면 얘기해 봅시다. 자, 여기나 이제 각각 A, B를 팔았을 때 한 개당 이익이 되는 거니까 이제 요 식의 의미만 못 알아보지 않으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지금 이제 문장 보고 식 세우는 게 이상한 거 있다? 있으면 얘기.
자, 지금 문제 있는 글하고 저 선생님이 세운 식하고 비교를 해서 왜 저렇게 식이 세워졌는지 문장을 식으로 번역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번역질이 지금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 있으면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알아들으시면 이제 뭐 요거는 이제 계산해서 x 더하기 y는 25, 몇 x 더하기 몇 y는 7700 해서 또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다 약분돼서 개수가 정수되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미지수 두 개를 이용해서 식 두 개를 문제에 있는 조건을 보고 작성을 한 다음에 푸시면 돼요. 이게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면 뭐 느낄지 모르겠는데 그냥 중1에서 나오는 1차 방정식 활용하고 거의 비슷한데 미지수를 두 개 안 쓰고 한 개 안 쓰고 두 개로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이제 중1 같으면은 판 개수의 합이 25개니까 여기를 x기라고 두고 여기 25 마이너스 x라고 둬서 여기 있는 y 자리에 25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걸로 이제 식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중1 과정에서도 이제 했던 활용 문제들은 이제 재탕하는 거라서 이제 다만 이제 차이가 처음부터 미지수를 두 개를 쓰냐 한 개만 쓰냐 뭐 이렇게 그 차이만 있는 거지. 자, 이제 79쪽을 보시면은 자, 거기서는 이제 뭐가 나오고 있냐면 이제 자,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이제 식이 이제 좀 나오고 있어요. 79쪽에 이제 EX 문제 보시면 됩니다. EX의 31-1에서는 자, 지금 대형이라는 애가 이제 등산로를 이제 따라서 등산을 하고 있는데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거리, 속력, 시간 문제에서 기본적인 문제들은 자주 나오는 문제들은요, 다 속력이 변화가 있어서 속력에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보통 이런 속력들은 문제들에서 알려줍니다. 한 열에 대여섯은 그래요. 자, 그래서 오르막길에서는 속력이 4고요. 자, 내리막길에서 속력이 10이고 항상 거서식 문제에서는 속력의 단위가 참 중요해요. 이 단위에 맞게 거리나 시간의 단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 지금 속력의 단위가 킬로미터 시속 이렇게 돼 있죠. 시속 킬로미터니까 단위 확인하시고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올라가는데 이제 움직인 거리와 내리막길로 움직인 거리.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거리가 미지수로 놓이면 자, 여기는 얘네 둘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간에서 식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4분의 x, 10분의 y 해서 자, 그래서 이제 고속식의 관계니까 이렇게 거리가 이제 위에 있으면 요 놈분의 요 놈, 요 놈분의 요 놈 해서 시간에 관련된 식을 저렇게 만드시는 거죠. 이제 고속식의 관계에 의해서 저기까지 만들어질 수 있으면 문제에서 알려준 거는 이렇게 와리가리 했더니 총 2시간 걸렸다. 자, 이렇게 보통 이제 시간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지수로 거리로 나타냈으니까 거리에 대한 식이 나오는 거죠. 자, 등산로가 14km니까 자,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을 이제 합쳐서 지금 14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등산로라는 거 오르막길, 내리막길 합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쭉 타고 내려왔더니 총 14km 걸었다는 얘기를 문제에서 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거리에서 식 하나, 시간에서 식이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미지수가 쓰여져 있는 줄에서 식이 하나씩 나옵니다. 보통은 이래요. 한 이 정도 하실 수 있으면은 뭐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리, 속력, 시간 문제들은 엔간한 건 다 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식 두 개를 세워서 이걸 연립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여기 뭐 분모 최소 공배를 곱해서 계산들 하시면 되겠죠. 뭐 이 정도가 이제 자주 나오는 고속식 문제들이고 이제 하나씩 조금씩 더 뭐 어려워지는 것들은 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거기 이제 70, 80쪽 보시면 이제 80쪽에 있는 예제 유제들을 다 좀 볼 텐데 이제 80쪽에 있는 이거 예제 31번 보시면은요. 자, 이거 뭐 지금 계산하는 거 있으면 잠깐 멈추시고 여기 한번 보세요. 뭐 계산 여러분들 금방 하지 뭐. 자, 우리 고석식 문제만 좀 보면 되니까. 거기 미영이라는 애가 8시부터 산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제 20분 후에 명인이라는 애가 올라가서 미영이랑 지금 명인이랑 보니까 속력이 각각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럼 또 이제 이렇게 나눠서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아, 참, 그 선생님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식을 세우는 거는 그냥
설명용이니까 꼭 이렇게 안 해도 식 세울 수 있으면 그냥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안 해도 나 식 잘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좀 내가 이거 문장을 읽어봐도 어떻게 방정식을 만들어야 될지 모를 때에는 그냥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속력이 각각 50, 90이죠? 자, 그리고 성격 단위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번 성격 단위 여기다 쓸게요. 자, 분속 미터예요. 자, 시간 단위는 분이 돼야 되고, 이제 거리 단위 미터가 돼야 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만나는 시간. 자, 명인이라는 애가 미영이를 만나는 시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시간 쪽이 미지수로 잡히면 돼요. 시간 쪽이. 시각을 구하라고 했으니 그냥 구하는 거를 미지수로 놓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보면, 자, 미영이랑 여기 명인이가 움직인 시각이 만날 때까지 움직인 시각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동시에 출발해 하는 게 아니죠. 첫 번째 줄 읽어보면은 출발하는 시각의 차이가 있잖아. 자, 그러니까 미영이랑 얘가 움직인 시간하고 명이랑 얘가 움직인 시간은 각각 x분, y분으로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미지수로 여기 시간을 놨으니까 거리가 정해지지, 얘네들의 곱으로. 자, 속력과 시간의 곱이 거리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 나머지 빈칸은 이제 두 칸을 이제 채워놨으니까 나머지 빈칸은 이제 XY를 또 다른 식으로 저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뭔가 이상하다. 여기 90Y가 돼야겠죠? 자, 이렇게 이제 거리를 나타내는 식을 적어주시면 되겠는데, 자, 먼저 거리의 관계를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에서는 별말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 구체적으로 이제 말이 쓰여져 있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도 조금 원래 나쁜 건데, 자, 우리가 산에서 우리가 여기 지금 산에 오르기 시작할 때 둘 다 문제 별말이 없었는데 출발점은 같은 거예요. 출발하는 지점은 같은데 출발한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미영이라는 애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하고 명인이가 뒤늦게 빨리 올라가서 따라잡은 거잖아. 여기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치면 둘이 움직이는 거리는 서로 다를까요? 네, 똑같겠죠? 자, 그래서 출발 지점이 똑같고 만나는 지점도 똑같으니까 두 사람이 움직이는 거리는 같아요. 거리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자, 미지수가 쓰여져 있는 줄에서 방정식을 저렇게 만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이 문제인데, 자, 그럼 미영이는 20분 먼저 움직이고 명윤이가 더 늦게 움직였잖아. 누가 더 오래 움직였어요? 미영이에요? 명윤이에요? 그렇죠. 미영이가 움직인 시간이 더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움직인 시간 빼기 적게 움직인 시간 하면은 두 사람이 움직인 시간차가 나오는데 20분 늦게 출발했죠. 그게 시간차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속력이 느린 쪽이 더 오래 움직인 거고 속력이 느린 쪽이 더 오래 움직인 거고 빠른 쪽이 적게 움직인 거니까 예, 속력이 이제 적은 쪽에서부터 이제 많은 쪽을 빼시면 시간차를 이렇게 식이 세워집니다. 그럼 이제 뭐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양변을 이제 10으로 나눠서 5x는 9y 이렇게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 마이너스 y는 20이니까 뭐 요거 계산할 때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식을 20 더하기 y라고 잡아놓고 여기를 이쪽 자리에 집어넣으셔도 뭐 방정식 풀리겠고 뭐 계산은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서는 x, y가 시간이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x 구하면 아마 이제 저기서 x 구하면 이제 책에 있는 풀이랑 다르게 이제 미영이가 이제 x이기 때문에 아마 미영이가 걸어간 즉 움직인 시간이 45분 나올 텐데요. 그러면 이제 미영이가 출발한 시각에서 45분 더하면은 이제 문제 정답 나오는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압니다. 뭐 계산까지는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 있는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식으로 나타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고요. 거기 이제 거기 80쪽에는 31-1이요. 거기 유제 31-1번까지 이제 알려드리고 그다음 비원에 있는 문제 중에 조금 풀어볼 만한 거 골라서 이야기를 해드릴게.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강에서 보트를 타고 이제 강물이 흐르는 것과 이제 반대 방향으로 오는 것과 이제 두 가지 이제 방향으로 와리가리 해가면서 이제 보트를 타고 있는 어떤 아이의 어떤 사람의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강물이라고 쳐봐요. 이게 강이에요.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고요. 뭐 이런 상황 이렇거든요.
자, 여기가 도착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쪽으로 이제 갔다가 여기서 도착을 한 다음에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문제를 이제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한번 찍은 다음에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자, 흐르는 방향으로 갈 때와, 그 다음에 이제 거슬러 올라오는 방향이요. 거스르는 방향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강물이 흐르는 방향과 뭐 반대 방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문제에서는요. 다른 문제에서는 이제 반대 방향 또는 강물 흐르는 것과 같은 방향, 이제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도 우리가 흐르는 방향대로 움직인 거리가 있을 거고 속력이 있을 거고요. 그에 따라서 시간이 정해지겠죠. 여기 지금 움직이는 거리와 속력과 시간에 관련된 문제니까 뭐 이런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거리가 20km인 강을 이제 흐르는 방향으로 갈 때도 있고 이제 반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흐르는 방향대로 가나 여기서 여기까지 반대 방향으로 오나 다 거리는 20이에요. 자, 그리고 거리 단위는 킬로미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뭘 안 알려줬냐면, 자, 이런 거랑 같이 똑같죠. 여기처럼 속력을 안 알려줬죠? 속력이 뭔지 몰라요. 자, 강물의 속력은 알려줬는지 모르겠지만, 강물의 속력도 안 알려줬네? 자, 강물의 속력도 안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가 자기 힘으로 움직이는 속력도 안 알려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보통 문제들의 대부분은 속력을 이렇게 알려주는데, 자, 이렇게 좀 특이한 문제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속력을 대체로 안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럼 속력을 모르면은 보통 속력이 미지수예요. 자, 그거 속력을 이제 구하라고 하기도 했고, 그래서 속력을 직접 구하지 못할 때에도 속력을 되게 미지수로 놉니다. 이 속력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자, 그래서 속력을 일단 이제 XY로 놓으셔야 되는데, 자, 그럼 흐르는 방향에서 우리가 이제 X가 되는 건지 뭐가 되는 거냐면, 자, 미지수로 놓을게. 자, 여기는 이 X라고 써져 있는 거는 배의 속력이에요. 배의 속력.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물이 흐르는 방향과 거스르는 방향에서 우리가 속력에서 차이가 나게 돼 있는데, 왜 차이가 나냐면 똑같은 배가 움직이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흐르는 방향대로 갈 때는 이제 배의 속력에다가 강물이 도와주잖아요. 근데 더 빨리 올 수 있게. 그러니까 강물의 속력만큼 우리가 이제 더 속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빨리 내려가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강이죠. 이제 배와 강의 속력을 합친 것만큼 이제 늘어나고, 여기는 강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걸 방해하니까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이 빠진 것만큼의 속력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관계는 사실 중일 문제도 풀면 좀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어려운 말 없으면은, 자, 여기 있는 시간은 이제 거리와 속력을 이용해서 이제 식을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타내게 되는데, 여기는 시간은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자, 여기 2시간이고요. 여기는 4시간.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식이, 이제 표가 정리가 되면 되고요. 자, 이걸 이용해서 식을 세우시면은, 자, 얘네 둘의 곱이 거리, 얘네 둘의 곱이 거리. 여기까지 인정할 수 있나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단위가 중요한데, 거리는 킬로미터고 여기 있는 시간, 이 산은 말 그대로 시거든요. 몇 시간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당연히 속력의 단위는 얘네들을 이용해서 시속 킬로미터가 됩니다. 자, 이것까지 성경 써주시고, 자, 얘네들의 곱이 요놈, 얘네들의 곱이 요놈, 이렇게 식이 세워지게 되면 이런 등식이 나오겠죠. 연립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못 알아듣는 말.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으면은 이제 뭐 여기 개념만 통해서 뭐 이것보다 다른 거석식 문제가 나오진 않으니까 열차 길이 구하는 문제랑 그다음에 호수 도는 문제 이제 그두 가지만 하시면 되겠네. 거의 비원의 79-1번 거의 83쪽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79-1번 보면은 다리를 지나가는데 길이가 180m 열차가 있고 우리 열차가 움직이는데 40초 걸리고요. 길이가 140m인 열차는 그 다리를 지나가는데 2배의 속도로 18초에 통과합니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요. 또 열차가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열차 A,
열차 B라고 열차 이름을 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열차가 어떤 다리, 그러니까 탈 것이 어떤 다리나 터널 등을 통과하는 거는 완전히 통과하는데 움직이는 거리는 열차 길이하고 터널 길이의 합인 거는 알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좀 이용하시면 돼요. 혹시나 몰랐으면 형 여기다 적어 놓은 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열차가 뭔가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움직이는 거리는요. 음, 자, 여기서는 탈 것 길이, 즉 열차 길이죠. 여기서는 열차 길이에다가 추가로 이제 다리나 터널 길이 같은 거요. 걔네들을 이제 더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열차가 이제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문제에서 알려줬죠? 180이고요. 여기 있는 이 열차 B는 140m에 해당하는 길이입니다. 그럼 다리 길이는 모르죠. 그래서 다리 길이를 X라고 정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모르는 거 그냥 모르는 대로 미지수로 정하셔도 되고, 여기가 이제 지금 구하는 거니까 이걸 X로 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열차에 속력이 있을 텐데, 속력을 보니까 속력이 뭔지 몰라요. 자, 그래서 미지수로 또 정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속력도 모르고 시간은 문제에서 알려줬고, 여기서 이제 40초 걸리고요. 여기는 18초가 걸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시간을 알고 있고 속력을 모르고 앉아 있으니까 속력에다 또 미지수를 채우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열차 A의 속력을 Y라고 정하게 되면 열차 B는 열차 A의 2배의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했잖아. 그럼 열차 B의 속력은 뭐라고 채울 거야? 그렇죠. 이렇게 채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채우시면은 그냥 여기서 이제 바로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강물 문제처럼. 이제 내가 여기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거리도 채웠고요. 속력도 나타냈고요. 시간을 알려준 대로 넣었어요. 그러면은 속력과 시간의 합이, 시간의 합이 된다. 속력과 시간의 곱이 요놈. 속력과 시간의 곱이 요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죠? 자, 이렇게 식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럼 식 세워지면은 n의 둘이 곱해서 요놈.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40y는 180 플러스 x.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8 곱하기 2y는 140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식을 빼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 이렇게 180 이항하고 140 이항하면 둘 다 x를 구하는 식이니까 여기서 40y 빼기 180을 해도 그 다음에 36y 빼기 140을 해도 똑같이 둘 다 x를 나타내는 식이죠. 이렇게 는 해놓고 나서 y값 구한 다음에 이런 데다 대입하시면은 x도 나오고 뭐 그래요. 자, 그리고 항상 이런 거 할 때 선생님 단위 안 썼는데 단위 중요하죠. 단위 여기가 미터, 여기 지금 초 단위니까 자연스럽게 속력 단위는 이렇게 정해진다라는 거. 실제로 속력 구할 때는 속력 단위 안 쓸 때 강점을 당하니까 속력을 구하라고 하면은 속력 단위까지 꼭 넣어서 쓰셔야 되겠고 뭐 이런 것들 하시면 뭐 기차 문제는 여기 강물 문제나 세워지는 게 식 세워지는 게 거의 흡사해서 뭐 표를 이제 채우는 것 자체가 조금 달라서 그렇지. 뭐 이렇게 식 세워놓고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뭐 산책로나 호수 같은 것에 둘레를 이제 도는 문제들도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뭐 식세우는 메커니즘 자체는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나오는 거라 뭐 모를 수도 있지 뭐 이게 알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자 아무튼 출발 지점이 여기 있고요. 이제 두 사람이 호수를 같은 방향으로 돌기도 하고 반대 방향으로 돌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면 두 사람이 이렇게 각각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면 우리가 만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의 합이 호수 한 바퀴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면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호수가 있다고 치고 자, 출발 지점이 이렇게 있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우리가 노란색이 더 느리다고 칩시다. 노란색이 이렇게 느리게 이렇게 움직일 동안 우리 여기까지 올 동안 이제 빨간색이 겁나 빨리 움직여서 같은 방향으로 쫙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따라잡으면은 두 사람이 같은 방향 움직일 때 이제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반대 방향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움직인 거리 합이 호수 한 바퀴 어떤 거고요. 둘레 한 바퀴.
이제 식이 세워지는 메커니즘은 이걸 좀 아셔야 이제 세워지는 거니까 여기는 거리의 차이가 호수 한 바퀴예요. 뭐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이 위에다가 뭐 반대 방향, 같은 방향 이런 거 안 써도 되겠죠. 여기가 반대 방향, 여기는 같은 방향 이렇게 뭐 안 쓰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좀 쓸게요. 여기 안에다 쓰면 되지 뭐.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였을 때, 같은 방향 움직였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 비교를 해서 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출발 지점이 같으니까 식서지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좀 심한 문제들은 출발 지점이 다를 때가 좀 있거든요. 뭐 그거는 나중에 심한 문제 공부하게 되면 그때 이야기해드리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만나는 것과 이제 같은 방향으로 돌아서 만났을 때 각각 걸린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식 보여드리면 거리 속력 시간 했을 때 자, 지금 반대 방향 움직였을 때는 지금 5분 만에 만난다고 했거든요. 걸린 시간이 둘 다 5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움직인 각각의 속력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성빈이라는 애하고 이제 민규라는 애가 각각 속력이 x, y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성민이의 속력과 민규의 속력이 각각 x, y인데 아마 이제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속력 단위를 구하라고 하는 모양새가 보니까 단위가 미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분인 거고요. 거리는 반드시 미터로 구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이제 단위 정해지겠지? 자,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움직인 각각의 거리를 우리 XY 이용한 식으로 나타내면, 자, X하고 Y끼리는 뭐 비교해서 뭐 어떻다더라는 뭐 이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냥 요것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거리의 합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거리의 합이 이제 코스 한 바퀴가 된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 있는 이 반대 방향에서 식이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자, 이렇게 거리의 합이 호수 한 바퀴인 1500m입니다. 라고 이렇게 식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같은 방향 움직였을 때는 뭐만 바뀌냐면 속력이 바뀌는 게 아니죠. 시간이 바뀌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이 똑같이 성민이나 민규가 똑같이 X와 Y의 속력으로 움직이는데 여기는 이제 움직일 때 15분 후에 만난다고 했으니 이제 같은 방향으로 이제 움직였을 때 걸리는 시간 15, 15라서 둘이 곱해가지고 거리를 채우시면 15x, 15y 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똑같이 15x, 15y를 별 생각 없이 쓰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성민이가 속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성민이가 같은 시간 대비 움직인 거리가 더 커서 여기서 바로 빼도 되지만 이제 그냥 별 생각 없이 무조건 그냥 이름 나와 있는 순서대로 XY 놓지 마시고요. 자, 항상 이제 누가 속력이 더 빠른지 보셔야 돼요. 속력은 지금 이쪽이 더 빠르니까 여기에서 요 놈을 빼시는 거예요. 거리에서의 차이는. 아까 시간에서는 이제 속력이 느린 애를 가지고 느린 애 빼기 빠른 애를 했었죠. 시간에서는. 이제 그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하시고 거리의 차이가 호수 한 바퀴라는 거 이용해서 이런 모양의 등식을 세워주시면은 다 5로 또는 10으로 다 나눌 수 있으니까 식 엄청나게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눠서 좀 계산해 주세요. 수 키우지 말고 꼭. 이런 거는 자 각각 나눗셈을 해서 XY 계수를 맞춰 주셔야 돼. 뭐 이런 것만 하시면 이제 활용 문제들 여기 B1에서는 별거 없어요. B1, B2에서는 좀 별거 없고요. 나중에 이제 좀 C1 정도를 풀어야 이제 조금 고민해 볼 만한 문제가 좀 나올 텐데 아무튼 이래요. 자, 여기까지 더 이상한 거 있을까요? 여기까지 더 물어볼까?